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얼마 전부터 세무서로부터 매출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해명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업, 그리고 학원이나 공유 숙박업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나 업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이유와 대응 절차, 그리고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영상 내용에는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원인인 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날아오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살펴보면 그 업종도 정말 다양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세무서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어떤 정보를 통해 납세자가 매출 누락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크게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판매대행자료 또는 결제대행자료 등을 통해 납세자의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회사나 이니시스, LG U+와 같은 결제대행사,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 등과 같은 오픈마켓 판매대행 사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판매 내역에 대한 정보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판매대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업자별 매출 내역과 이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온라인 결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네이버에 입점해서 상품 판매를 통해 2023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 네이버는 A라는 입점 사업자가 2023년에 네이버를 통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신고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A라는 사업자의 매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매출 이렇게 결제 수단별로 각각 얼마인지까지 구분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A라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매출인 1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원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 포함하게 되면 국세청은 네이버에서 신고한 판매대행 자료에 있는 A 사업자의 매출 1억 원보다 사업자 A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나 적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부 판매 채널의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또는 실수로 특정 판매 채널의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빠뜨리는 경우도 말씀드린 방식을 통해 국세청이 매출 과소신고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해외 구매 대행업처럼 판매 금액이 아닌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판매 대행 자료나 결제 대행 자료가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2년여 전부터 이 정보가 홈택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신고하려는 금액과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을 비교해서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을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 매출 자료를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이 대표적인데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협조받아 해당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공유 숙박 사업자의 매출 정보를 확인해서 해당 매출 정보와 공유 숙박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비교해서 과소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 케이스는 결제 또는 판매 플랫폼이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판매 대행 자료나 결제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해외 플랫폼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대행 자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인데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료를 협조받아 납세자의 매출을 파악하는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매출 누락에 대한 탈세 제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무통장 입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로 매출 누락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해명 안내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과 납세자가 신고한 매출과의 차이 금액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이 파악한 납세자의 매출 내역은 보통 해명 안내문에
표기가 됩니다. 해명 안내에 대한 대응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해 매출 누락이 있어서 국세청의 매출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납세자의 매출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정산 내역이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이 부분을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소명은 종료가 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이 있어서 국세청의 매출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해외 구매 대행업과 같이 판매 금액이 아닌 구매 대행 수수료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계산 내역과 그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서 납세자의 매출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소명 대행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요. 누락된 부가가치세의 10%에 해당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 8%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매출 1억 원이 누락됐는데 5년 후에 적발돼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인 1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년 8%씩 5년간 40%에 해당되는 총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만 해도 무려 500만 원이나 되는 건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매출의 1%에 해당되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누락된 부가가치세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미납부 금액의 연 8%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 1억 원이 무신고되었는데 5년 후에 적발돼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 1%인 100만 원,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20%인 200만 원,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 연 8%, 5년치 해당분인 400만 원, 이렇게 총 1,70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적발된 사업자가 학원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같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락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무려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매출 누락 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뿐만이 아니라 소득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일부 매출이 누락된 경우에는 매출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과소납부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연 8%에 해당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누락된 매출에 대해 평균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 적발되는 경우 누락된 소득세 3천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인 300만 원, 여기에 5년 동안의 납부지연 가산세 3천만 원에 40%를 곱한 총 1,200만 원, 이렇게 총 합계 4,5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만 무려 1,500만 원이나 되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3천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인 600만 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1,200만 원, 총 4,8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만 무려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말씀드린 사례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1억 원을 매출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700만 원, 현금 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천만 원, 종합소득세 4,800만 원이 부과돼서 총 8,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국세청 해명 안내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명 요구 기한 내에 납세자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해외 구매 대행업과 같이 판매 금액이 아닌 해외 구매 대행 수수료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적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국세청의 매출 누락 해명 안내문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수수료가 아닌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당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누락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치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매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준비한 부가치세 신고 매출 자료와 홈택스의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판매대행, 결제대행자를 비교해봄으로써 내가 신고하는 매출이 혹시 누락이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월별, 분기별 목록 조회에서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발급된 세금계산서 목록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엑셀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빠뜨리지 않고 잘 신고하면 되고요. 신용카드나 피지사와 같은 결제 대행사 그리고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매출 내역 조회 관련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선택하신 후 신용카드 결제대행 매출 자료 조회를 선택하신 후에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기간에 매출 정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선택된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이나 제로페이 매출 자료가 조회가 되고요. 네이버, 쿠팡, 지마켓과 같은 판매대행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셀 내려받기를 선택하시면 엑셀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판매대행이나 결제대행 업체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나 기타 매출 금액만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은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에서 별도로 조회해야 된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플랫폼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발행된 현금영수증 매출을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지 않고 해당 플랫폼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판매대행, 결제대행 자료 매출 내역 조회에 현금영수증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판매대행 플랫폼이나 결제대행 플랫폼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의 판매대행, 결제대행 자료에 빠져있는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에는 홈택스의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선택하신 후 가맹점 매출 조회 선택을 하시고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나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유계 조회를 통해 기간별 현금영수증 건별 내역과 매출 합계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순수 현금 매출, 그러니까 결제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무통장입금이나 고객과 현금으로 주고받은 매출의 경우 홈택스 매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를 통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판매대행, 결제대행 매출의 합계 금액과 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신 매출 합계가 거의 일치한다면 자료 집계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홈택스의 내역과 집계 내역의 차이가 크다면 집계된 매출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을 사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될 확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해 국세청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이유와 매출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매출 누락이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가치세 신고 전에 홈택스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서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